퍼피 시기는 왕성한 식욕으로 사료 보상 훈련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예요. 사료 안 먹죠? 간식 주죠? 배부르죠? 사료도 안 먹죠? 이건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사료 자체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우리 보호자님과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료를 통 안 먹어요. 혹시 지금 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주니어 디자이너님이 아주 귀여운 아이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퍼피 짠 감자입니다. 갑자기 앞에 봐야지. 너무 귀엽죠? 하지만 좀 고민이 있어요.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시죠? 특히 이렇게 귀여운 퍼피 때 고민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 시리즈 하나 시작합니다. 바로 초립증 초보 집사 중심 상담소예요. 퍼피 처음 키우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물음표죠. 그 물음표들 하나씩 느낌표로 바꿔드릴게요. 그 첫 번째 사연이 바로 우리 꼬물이 감자입니다. 오늘은 퍼피가 밥을 안 먹는 진짜 이유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집에서 바로 해결법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너무 귀여운데 지금? 갑자기 이제 내려가자. 근데 밥 투정이 왜 위험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냥 굶기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덜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혈당 위험이에요. 퍼피는 체지방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간의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도 미숙하고요. 그런데 뇌랑 심장은 어덜트보다 성장기라 포도당을 훨씬 많이 씁니다. 쓰는 데는 많은데 저장고는 작은 거죠. 그래서 5개월 미만, 특히 말티즈, 치와와, 토이푸들 같은 초소형견 퍼피는 몇 키만 걸러도 혈당이 훅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무섭게 들리죠? 근데 걱정 마세요. 이유만 알면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신호가 뭔지는 뒤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 평생 가는 밥 투정 습관입니다. 안 먹는다고 간식 주고 토핑 얹어주고 사료를 계속 바꿔주면요, 아이는 학습해요. 안 먹고 버티면 더 맛있는 게 나오는구나. 이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커서도 계속되고 나중에 처방식을 먹어야 할 때 정말 난감해집니다. 세 번째, 이게 의외로 놓치기 쉬운데요. 퍼피 시기는 왕성한 식욕으로 사료 보상 훈련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예요.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 훈련부터 배분 훈련까지 식욕이 가장 강력한 훈련 도구거든요. 그런데 식이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아이가 훈련 때 반응을 잘 안 해요. 보상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죠. 밥 투정은 오늘 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자는 왜 안 먹는 걸까요? 혹시 저한테 반항하는 건가요? 이쯤 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쉽죠?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밥 투정이 반항은 아니거든요.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이 몸 상태, 사료 상태, 그리고 급여 방식이에요. 첫째, 아이 몸 상태입니다. 생후 12에서 16주쯤 되면 이갈이가 시작되면 잇몸이 붓고 아파서 딱딱한 사료를 씹기 힘들어요. 사료 앞에서 킁킁대다 물러서거나 먹었다가 뱉으면 이걸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입양 직후 1에서 2주는 환경에 적응하느라 덜 먹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하루 이틀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흔해요. 다만 그 이상 계속되거나 구토, 설사, 기력 저하가 함께 오면 이건 좀 달라요. 병원 바로 가보셔야 합니다. 둘째, 사료 상태입니다. 이게 좀 흔합니다. 개봉한 지 오래돼서 좀 산패가 되었거나 여름철 습기로 눅눅해졌거나 알갱이가 아이 입에 비해 너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멀쩡해 보여도 아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하루 컨디션도 꼭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큽니다. 급여 방식이에요. 아침에 출근은 해야 하니까 밥은 빠르게 줘야겠고 다 먹지 않으니 그러다 사료 있으면 알아서 먹겠지 하고 그냥 두고 나가십니다. 이게 자율급식 패턴으로 굳어버리면 하루 종일 집에 사료가 있으니 아이 입장에선 식사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져요. 언제든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먹겠어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간식 주면 사료가 상대적으로 맛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 감자는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훈련한다고, 노즈워크한다고 뿌린 사료 있죠? 이것을 다 합치면 이미 하루치를 넘긴 양을 충분히 먹은 겁니다. 배는 부른데 식사 시간에 안 먹으니까 밥 투정으로 오해한 거죠. 물론 퍼피는 성장기라 많이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왜 안 먹지 싶을 때 훈련용, 노즈워크용 사료도 하루 급여량에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정리하면 몸 상태와 사료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 방식을 체크해보세요. 근데 감자가 사료만 보면 식욕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간식은 잘 먹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원인들이죠. 이게 어떻게 습관으로 좀 굳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식이나 사람 음식 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밥은 안 먹는데 간식은 잘 먹어요. 당연하죠. 간식이 훨씬 맛있으니까요. 근데 그걸로 배를 채우면 사료를 더 안 먹게 돼요.
사료 안 먹죠? 간식 주죠? 배부르죠? 사료도 안 먹죠? 이 고리가 반복되면 평생 밥투정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잦은 사료 교체인데요. 아까 사료 상태 얘기했잖아요. 사료 상태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바로바로 바꾸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아직 미성숙한 위장에 소화할 때 부담이 가서 설사나 구토가 오고 아이는 안 먹으면 다른 사료가 나온다를 학습을 합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사료를 최소 1에서 2개월은 급여하면서 지켜보셔야 해요. 정말 바꿔야 한다면 7일에 걸쳐 천천히 섞어가며 교체를 해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 억지로 입에 넣지 마세요. 입을 벌려서 사료를 밀어 넣는 것 하지 마세요. 사료 자체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우리 보호자님과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밥투정이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해결법 좀 순서대로 볼게요. 1번, 사료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개봉한 지 30일이 넘지 않았는지, 밀봉 보관은 잘 됐는지, 그리고 알갱이 크기가 아이 입에 맞는지도요. 특히 초소형견 퍼피는 알갱이가 조금만 커도 잘 못 먹거든요. 알갱이 크기 궁금하시면 저희 반의 알갱이 맵도 활용해보세요. 2번, 식사 장소를 조정해주세요. 사람이 자주 오가는 곳이나 다른 반려동물과 겹치는 자리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독립된 자기만의 식사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3번, 정말 핵심인데요.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릇을 10에서 15분만 놓아두고 안 먹으면 치웠다가 다음 끼니에 다시 주는 거예요. 앞에서 급여 방식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겁니다. 하루 종일 위에 있던 밥그릇이 정해진 시간에만 있는 것으로 바뀌면 아이가 식사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월 영별 급여 횟수는 이렇게 옆에 표로 확인해 보시고요. 아이 체중이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단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3에서 5개월 미만 소형견, 초소형견 퍼피는 저혈당 위험 때문에 이 치우는 방법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몇 끼를 걸렀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계속 안 먹는다고 무한하게 굶기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조절해서 해주세요. 4번, 활동량을 늘려주세요. 식사 시간 전에 가볍게 산책하거나 놀아주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마지막 5번, 기호성을 올려주세요. 바로 사료 불리기입니다. 사료를 미온수에 불리면 향이 확 올라가서 기호성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이갈이 시기에도 먹기 편해요. 수분 섭취까지 늘어나니 일석삼조죠. 손등에 대봤을 때 좀 따뜻하지만 뜨겁지는 않을 정도의 미온수를 사료가 살짝 잠길 만큼 붓고 5에서 10분 두어 부풀린 다음 급여하세요. 단 50도가 넘어가는 정말 뜨거운 물로 불리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 우유로 불리면 유당 불내증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살짝 데워서 향을 올리는 건데요. 한 10에서 15초만 짧게 데우세요. 데운 뒤에 반드시 잘 저어서 섞고 손등에 대봐서 미지근한지 확인한 다음 드시고요. 그럼 혹시 위험 신호도 있을까요? 그냥 밥투정이 아니라 아프다는 신호 같은 거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한 끼 이상 식사 거부하면서 물조차 못 마시고 기력 없이 축 늘어질 때, 아니면 걸음이 불안정하거나 몸이 차가울 때, 좀 발작이나 경련이 있을 때, 잇몸이 참백하거나 회색빛일 때, 이런 시도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특히 초소형견 퍼피는 저혈당 진행이 정말 빨라서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형견 퍼피 보호자님이라면 응급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아요.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데 의식이 있다면 먼저 부드러운 습식사료나 좋아하는 간식을 줘보세요. 이것만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먹지를 못한다면 꿀이나 설탕물을 소량 잇몸에 발라주세요. 잇몸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발작 중이거나 의식이 없을 땐 억지로 막 입을 벌리거나 손가락을 넣지 마세요.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병원 가는 길의 응급처치예요. 잇몸에 발랐다고 끝이 아니라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서 곧바로 동물병원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초보집사 상담소 초집중 첫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퍼피의 밥투정은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고 평생 습관과 훈련 타이밍까지 좌우하는 문제다. 둘, 원인은 세 가지. 아이 몸 상태, 사료 상태, 급여 방식. 이 중 급여 방식이 제일 크다. 셋, 잦은 사료 교체, 간식으로 달래기, 억지로 먹이기는 절대 금지. 넷, 해결의 근본은 식사 시간 정하기, 사료 불리기는 그 다음 기호성 팁. 다섯, 한 끼 이상 거부에 무기력증, 구토, 저체온이 겹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오늘 내용도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 잠시 멈추고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감자 훈련용 사료까지 계산해서 급여량 맞추고 식사 시간 정해줬더니 이제 밥그릇 앞에 앉아있대요. 감자야, 앞으로도 밥 잘 먹는 거다 약속. 그리고 여러분, 초집중 초보집사 중심 상담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사연 계속 받을게요.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답답했던 거 뭐든 좋아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고민이 다음 상담소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밥투정 이렇게 고쳤다, 노하우도 있으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